이 세계 판타지라고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작품들이 있죠. 흔히 전독식, 나 혼자만 레벨업, 화산귀환이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대작을 제외하고 너무나도 재밌고 반응도 좋은데 아직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판타지 장르 웹툰 총 10가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매우 주관적으로 선정했으니 이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작품은 게임 속 바바리안으로 살아남기입니다. 여기 인생을 바쳐 게임만 하다가 결국엔 최종 보스까지 도달한 우리의 주인공,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기쁨을 만끽하는 바로 그 순간 이상한 문구와 함께 게임 속으로 빨려가 버렸죠. LED 가로등 대신 일렁이는 횃불, 근육질의 야만인들이 득실거렸고, 무기를 고르라고 소리치는 수상한 아저씨의 수상한 대사, 마음을 진정하고 남들이 창과 검을 무기로 고를 때 주인공은 방패를 고르고는 던전에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자마자 보인 건 바로 미궁. 고블린을 만났지만 가까스로 처리하고 우연히 만난 엘프. 과연 주인공은 던전에서 바바리안이라는 직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웹툰은 현재 네이버 판타지 무협 웹툰 주간 랭킹 탑 20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보다가 푹 빠져버려서 쿠키 15개까지 구워버린 웹툰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카데미의 천재 칼잡이입니다. 목적을 알 수 없는 파괴를 일삼은 거인, 마지막 하나인 아하유테와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친구들이 목숨을 잃어 슬퍼하던 바로 그때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건 바로 아데샨 대장군. 하지만 한쪽 팔을 잃은 상태였고 살아남는다면 하고 싶은 게 있냐라는 대장군의 말에 아카데미에 다니고 싶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죽은 누나의 소원이 바로 주인공을 아카데미에 보내는 것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폭우가 그치더니 8장의 날개를 가진 거인을 포함해 셀 수 없는 수의 거인들이 와버렸죠. 모든 것을 포기한 대장군과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대장군은 큰 결심을 하는데, 바로 그때 대장군이 주인공에게 구슬을 넘겨주고 눈을 떠보니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이 세계의 종말을 막아달라는 대장군의 마지막 한마디와 함께 과거로 돌아오게 된 주인공. 이 웹툰은 현재 네이버 판타지 무협 웹툰 주간 랭킹 탑 19위에 위치해 있으며 누구나 좋아할 법한 그림체와 스토리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웹툰입니다. 다음은 멸망 이후의 세계입니다. 세계 곳곳에 등장한 악몽의 탑. 악몽은 인류를 불러들였고 그에 대항할 자들이 탑에 오르기 시작했으며 그들을 타워 워커라 부르게 되죠. 타워 워커들의 앞에 회귀의 돌이 나타나는데, 회귀의 돌은 현재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탑이 막 소환된 시기로 회귀할 수 있는 아이템이었습니다. 회귀의 돌을 사용한 사람은 현실에서 사라져버렸고, 사라진 사람들의 빈자리로 인해 탑을 오를수록 사상자가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귀의 돌에 이끌리지 않는 현실을 사는 사람들은 카르페티엠을 결성하여 계속 오르게 되죠. 하지만 98층에서 마지막 동료인 김윤환을 잃게 되고 주인공은 홀로 99층에 도전하게 됩니다. 99층의 빅룡 벨키서스와 10년 동안 사투를 벌이던 어느 날 목마의 돌이라는 물건을 알게 되었고, 또다시 5년 후 찌르기로 빅룡 벨키서스를 드디어 잡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층인 100층에 발을 들이는데, 지금까지의 수많은 죽음 위에 올라왔던 이야기들이 모두 튜토리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탑의 주인이자 악마인 비스트레인을 만나게 되고 과거의 기록을 보여주며 이 게임을 리셋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속삭이게 되는데, 이 웹툰은 이 세계 판타지물 웹툰이라고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명작 중 명작이죠. 아직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함께 소개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귀한 공작가의 막내 도련님은 암살자입니다. 주인공 시안 베르트, 자신의 형 에셀을 도와 가문의 암살자로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충성을 다했던 가문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고, 믿었던 가문에게 배신을 당하자 가문과 싸우려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을 배신했던 건 믿었던 자신의 형 에셀. 결국 자신의 형 에셀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주인공 시안은 어려진 몸으로 과거로 돌아오게 되었고, 기억은 그대로 몸과 시간만 과거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자세한 영문을 모르겠지만 회귀를 통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시안. 그렇게 과거로 돌아온 주인공은 자신이 평생을 헌신했던 가문과 형 에셀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이 작품은 판타지 무협 웹툰 주간 랭킹 탑 15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인공의 성장 과정과 복수하는 맛이 일품이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청마육성입니다. 주인공 서리는 비객조의 분대장입니다. 어느 날 서리가 이끄는 비객조는 태왕각주의 명령으로 임무를 하러 떠나게 되고, 하지만 그곳은 엄청난 강자가 있는 곳이었죠. 결국 비객조는 분대장 서리를 빼고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강자가 마지막으로 서리를 죽이려 할 때 서리의 눈앞에 탐태창이 나타나게 되며 그 순간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인공은 전생에서 죽임을 당했던 똑같은 임무를 받게 되자 주변의 환경을 바꾸어 조금이라도 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데, 고비마다 눈앞에 상태창과 지문들이 나와 주인공은 혼란스러워하지만
자신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상태창을 최대한 사용하며 더 나아가 자신이 성장하고 죽임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며 주인공은 성장하게 됩니다. 스토리 자체는 무협과 게임을 섞은 무협 판타지물로 다른 웹툰들과 다르게 주인공이 게임 능력을 가지고 나서 바로 강해지지 않고 죽음과 부활을 반복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웹툰입니다. 스토리를 보다 보면 지루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보다 보면 몰입감이 좋아 술술 익히는 웹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협 웹툰을 좋아하시고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천마육성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6년 만에 환생한 흑마법사입니다. 66,660년 만에 환생한 흑마법사는 고대 가장 강력했던 마법사인 디아블로 불피르가 귀족 집안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디아블로 불피르는 12신에 의해 봉인당하게 되고 66,660년 후 결계의 틈을 비집고 나와 웰턴 백작가의 가죽 왕국의 5분이라는 소드마스터 아들 제이미 웰턴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제이미는 과거 가장 강력했던 흑마법사였으니 어렸을 때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기 시작하죠. 현존 가장 강력한 8클래스 대마법사 린말 후작도 제이미의 재능을 보고 놀라며 자신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을 하게 됐는데 제이미는 여러 사건을 거치며 더욱 강해지는 전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구마 없이 시원스러운 전개를 좋아하신다면 매우 추천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킬링타임용을 원하신다면 술술 익힐 작품입니다. 웹소설이 있지만 그림체가 괜찮아 웹툰 먼저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괴력 난신입니다. 주인공은 할아버지와 함께 산골 속에서 살다가 할아버지가 살해당한 뒤 할아버지의 명령에 의해 억눌려 놓았던 감정이 폭발해 낫으로 사람을 살해해 겸살기라 불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 주인공은 한 무리민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할아버지를 죽인 인물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죽이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무리민을 이기지 못하고 심장과 단전을 깨뚫려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태생부터 다른 신체 능력과 특징들로 인해 죽지 않고 사형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던 도중 자신과 얼굴이 완전히 똑같은 연목검장의 셋째가 자신을 대타로 쓰기 위해 찾아오고 주인공은 오히려 그를 죽인 뒤 연목검장의 셋째로 신분을 위장하고 무공을 배워 할아버지의 복수를 하고자 다짐하는데 이 웹툰은 상당히 전개 속도가 빠르고 개연성도 어느 정도 챙기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 혼자 탑에서 농사입니다. 어느 날 도시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탑 베니싱이라는 현상에 의해 탑 99층으로 이동하게 된 주인공. 가진 것은 물과 각종 채소뿐이었죠.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 먹은 사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사과씨와 채소를 심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엄청나게 커진 야채들이 세준 앞에 자랐고 탑 안의 특수한 설정 덕분에 해가 지지 않는 환경에서 농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시지 창이 뜨며 탑의 농부로 전직하게 되었고 근처에 서식하던 토끼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이어나가던 중 세준 앞에 유량상인 태호가 나타났죠. 상인 직업을 가진 태호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세준은 탑 유저들에게 마력이 담긴 채소들을 판매하고 수익을 나누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마력이 담긴 특별한 작물들은 유저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렇게 농사를 통해 사업을 시작한 세준은 과연 탑에서 어떤 성장을 이루게 될까요? 그리고 그 뒤를 감시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드래곤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본 웹툰 중에 가장 힐링되는 웹툰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귀여운 캐릭터들과 탑에서 농사한다는 설정이 재미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투신 전생기입니다. 인간을 유흥거리로 삼는 마신과 신들 모두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마족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최후의 인간 제피르. 그는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던 끝에 결국 마신과의 싸움에 도달했지만 생채기 하나 못 낼 정도로 마신의 힘은 너무 강력했죠. 제피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던 그는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욕을 내뱉으며 몸을 폭발시켜버렸죠. 신전에서 눈을 뜨게 되고 신들의 대변인을 만나게 됩니다. 대변인은 제피르에게 과거로 돌아가 결말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하지만 마족이 침략할 때 인간들을 버린 신들이 이제 와서 기회를 준다는 것이 이상했던 제피르는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고 물었고 그저 더 재미있는 것들을 보여달라고 하는 신들. 처절하게 싸워왔던 시간이 신들에게는 그저 유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제피르는 분노하게 되지만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겨운 신이 준 기회도 기회였고 제피르는 복수를 위해 과거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고급진 작화와 액션의 눈요기가 좋았고 유머 요소도 곳곳에 있어서 너무 무겁지만은 않았던 웹툰이었습니다. 다음은 분신으로 자동 사냥입니다. 전국민 각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인공. 놀랍게도 각성한 스킬은 분신술인데요. 똑같이 생긴 분신은 어떤 명령이든 탁월히 수행하고 모든 능력치가 주인에게 동기화가 됐죠. 그렇게 한 달 후 분신을 이용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했으며 죽을 때까지 달리라고 명령하면 다시 부르기 전까지는 계속 달리는 충성심이 높은 분신들이었죠. 분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헌터 일을 시작하려는 주인공. 첫 임무는 슬라임을 채집하는 일을 합니다. 일반인은 6시간도 못하지만 주인공은 분신을 이용해 어려운 일도 가볍게 해내죠. 또 다른 분신에게는 총으로 뿔토끼 사냥을 맡기고는 이 분신은 밤새도록 손이 피가 나게 사냥터를 쓸어버리죠. 그리고 다음날 하루 만에 번 돈은 무려 3천만원. 기계처럼 움직이는 분신들이었죠. 과연 주인공은 분신이라는 이 스킬로 얼마나 더 성장하게 될까요?
비슷한 컨셉의 판타지물이지만 분신을 이용하여 성장한다는 설정이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으며 시간 때우고 힐링하기에 좋은 웹툰이어서 추천드렸습니다. 이렇게 총 10개의 작품을 추천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번 영상과 같은 웹툰 추천 컨텐츠와 한 가지의 완결 웹툰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을 리뷰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